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커리어 로드맵과 미래 코칭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커리어 로드맵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고, 또 미래 코칭은 지금 코치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코치가 과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더 고민해 보면서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한혜정이고요.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요. 이거 끝나고 또 설교 준비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다 보니까 제가 개척교회로 한 5년 섬기고, 또 지금은 이제 부교육자로 들어와 있지만, 제가 선교지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커리어에 대한 것들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저는 코치로 사는 것이 저는 선교사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GCL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책을 써요. 왜 책을 쓸까요? 1년을 정리하는 개념이 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툴이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쓰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진이 어떠신가요? 네, 잘 예, 잘 보이세요? 보입니다. 예, 네. 예. 사진을 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디 있는, 정말 뭐 배우들이 나와 있는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사진을 더 보여드리면, 네. 이건 가상 인물들입니다, 사실은.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제너레이티드 포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메모하셨다가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너레이티드 포토스. 10만 개 얼굴을 AI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비영리로 쓸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여기는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실제 인물을 가지고 그 AI가 가상의 사진을 가지고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냐면 성별, 그다음에 머리 자세, 나이, 감정, 또 그뿐만 아니라 피부 톤, 그리고 머리 색깔, 그리고 머리 길이, 구속품, 또 조립할 수 있게 민족적 특성까지 다 담아서 다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가 있으면, 아, 내가 내 인물을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실제 인물보다 더 실제 같은 걸 만들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 영역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데이터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게임 산업에, 또 3D 시각화를 위해서, 아바타에, 또 정말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학술 연구에도 사용되고 있고, 의료 연구에도 사용하고 있고, HR이나 교육 분야에, 또 사파로, 전자상거래, 또 법 집행할 때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여기 올리면 여러분의 모습을 다양하게 다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줌으로 많이 보시니까 그곳에 나의 아바타를 정말 다양하게 가지면서 여러분과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기쁘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가? AI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94년도에, 네, 9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인터넷 전문 학교가 생겼었어요. 그때 그 어느 정도로 빨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월드와이드 앱이라는 걸 가지고 인터넷에 너무 자유롭게 들어가지만 그게 생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때 당시에도 매달 한 번씩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서 그거를 어느 식으로 활동해야 되냐면 하나 한 달 동안 원서로 익히고 나면 나 이제 할 것 같아. 그럼 또 하나가. 그게 몇 년도라고요? 94년도였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30년이 흘렀어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는 것이 30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 많은 데이터로 저희가 어떻게 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마트에 가서 무엇을 사고 나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수원 쪽에 있는데 영통에 있는 50대 주부. 그분이 뭘 쓰는지가 바로바로 채워지고 여러분 인터넷 서핑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저는 굉장히 무서운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바이오 그룹을 인수해서 500세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너무 자유로우시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너무 자유로우시죠. 그렇지만
우리를 하고 있는 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리어를 보러 가는데도 이런 우리가 지금 AI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리어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볼 것인가. 그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커리어 로드맵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진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진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그걸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점은요. 나는 나를 리드하는 것부터 먼저 나를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갈 때 커리어 로드맵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방향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을 보시는 분이고 정체성을 주는 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관찰해 봐야 될 일이 있는데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은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겠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커리어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랜드마크가 뭐예요? 그 도시에 가장 상징적으로 있는 건물을 할 때 랜드마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갈 때 보면 점차적으로 가는 동안에 계속 찝었던 점들이 있습니다. 이정표처럼. 하나님이 매번 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랜드마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랜드마크를 연결하면 가는 방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5년 주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랜드마크 있는 지점을 가지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뭐였을까? 그때 좋은 도전이 되었던 일은 뭐지? 하나님이 주셨던 건 뭘까? 힘들었던 일은 뭐야?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랜드마크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힘들었던 일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지? 내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끌어올려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을까? 이걸 좀 한번 여러분이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터닝 포인트 있어. 저의 랜드마크는 저는 굉장히 늦게 믿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경영 컨설턴트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94년에 보니까 이거는 저런 식으로 가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겠다. 그래서 그때 기획자로 바꿨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코치 입문했고 코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교회 안에 있는 그룹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퍼실테이터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화를 확장하게 되었어요. 그 일은 또다시 코칭 PM도 하게 되었고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고 또 한사부 요새 낭만 김사부가 유행하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함사부라는 걸 써보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사람을 살리는 걸 어떻게 가야 되지?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은 다음 세대의 그 리더십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제가 인사를 처음에 하지 않고 왔잖아요. 이제 여러분한테 요거를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캡처하셔서 좀 작성해 주세요. 이거 칸을 다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랜드마크들을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을 찝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랜드마크를 한번 보는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만나는 분들한테 이 랜드마크를 가지고 얘기하셔서 하나 인도하시면 좀 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랜드마크를 보는 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거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미래 코칭 요새 여기 코치도 많이 계신데요. 코치로 활동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코치는 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얘기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 도구로서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코칭을 저희들이 많이 전파하고 있는데요. 코칭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코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 주실까요? 코치라는 걸 해봤다. 또 안다? 네네. 봐주세요. 저 볼게요. 네, 많이 들어보셨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코치는 주체가 대상자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은 내가 주체가 돼야 되지만 코칭은 대상자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인정하고 코칭은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특히 크리스찬 코칭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크리스찬 코치입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답의 주체가 성령님과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게 코칭 철학이면서 코칭인 겁니다. 그래서 그 코치를 쓰는 이유는 질문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코칭은 그래서 목적이 있는 대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목적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칭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경청하고 질문하고 피드백하는 겁니다. 이게 실전 기술이에요. 아주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칭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에 바르게 듣기 네 가지 형태가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주로 어떤 거로 듣는가? 여기 계신 분도 나는 어떻게 듣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듣는다 17%, 조언해 주려고 듣는다 35%, 질문하려고 듣는다, 질문하면서 듣는다 26%, 감정이입을 시켜서 공감하면서 듣는다 25%밖에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 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리더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바르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조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그거 왜 그랬는데 질문하려고 해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갔는데 선교지에 그 사람만을 위해서 갔는데 과연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가 있는가? 당연히 파송을 받았죠. 근데 파송에서 뭐라고 한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을 세워라. 새로운 리더로 세우고 이양해주고 다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물론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그날에서 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판단하면서 듣고 있는가? 조언하면서 듣고 있는가? 나는 질문을 하려고 듣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만을 위해서 공감하면서 듣고 있는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듣고 있는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판단하면 듣는 사람이 17%나 된다는 거예요. 질문하면 듣는 사람이 26%가 된다는 거예요. 조언하면서 듣는 사람이 35%가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듣는 사람이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1, 2, 3, 4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어디에 해당이 되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자, 1, 2, 3, 4를 했는데 1번이 뭐였어요? 판단하면서 듣는다. 2번 조언하면서 듣는다. 3번 질문하면서 듣는다. 4번은 공감하면서 듣는다. 1, 2, 3, 4를 표시해 주시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자, 나는 어떤 건지 해주시겠습니다. 1, 2, 3. 네, 4번. 네. 3번. 네, 2번. 네, 1번.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나도 모르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지하려고 들은 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악구를 딱 자를 만들어서 요렇게 가야 돼. 하나님 요렇게 가는 걸 원해. 그러면서 거기에 판단하면서 듣는 거, 또 정말 조언하면서 듣는 거, 질문하려고 듣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공감하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걸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드리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가, 듣는 걸 많이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1번,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2번, 나는 많이 듣는 것 같다. 듣는다는 기준은 이겁니다. 80%를 듣고 20%를 내가 얘기하는 거. 자, 난 잘 듣는 사람이다. 1번. 80% 듣는 사람이다. 1번. 네, 나는 내가 말을 좀 하는 것 같다. 2번. 80%는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말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친절하시거든요. 친절이 있다 못해서 정말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많이 한다?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치가 되는 순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는 어디부터 들어야 될까요? 성령님한테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주님? 저분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성령한테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그 사람 답답해하는 거. 막혀있는 게 뭔지 계속 들어서 그분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코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다 코치시니까 잘하고 계시죠? 맞나요? 네, 잘하고 계신 거죠? 잘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잠깐 제가 일단 시간을 보고 이게 1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일단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것까지 넣어놨는데 아까 제가 실전 기술에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경청, 질문, 피드백. 경청은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로 80%는 듣고 20%는 말하고. 근데 경청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팩트를 듣고 나도 경청 실습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는데 일단 상황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확대 질문도 있고 미래 질문도 있고 긍정 질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하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 경청만 잘해도 질문할 수 있다. 정말입니다. 경청만 잘해도 경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 라포 형성하는 것도 경청에서 질문하는 것도 경청에서 피드백도 경청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평가가 아니에요. 긍정적 피드백과 발전적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긍정적 피드백은 자신감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칭찬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관찰과 신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발전적 피드백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중지선을 알려주고 이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개선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갈 수 있도록 주어진 게 피드백입니다. 아까 실전 기술은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경청, 질문, 피드백.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죠?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공부하시지 말고 누리세요. 선교사님들 누리세요. 공부 그만하시고 누리셔도 돼요. 대화 모델로 넘어가서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거의 대부분 코칭 폼이 65개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뭘 갖고 있다? 그로우 모델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어요. 말은 다 바꿨죠. 하우 코칭에 가면 AAA 모델을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시아 코칭 센터 가면 5R, 5C 이런 식으로 코칭 폼들이 다 만들었는데 기본이 뭐가 들어있다? 그로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우로 가지고 목적 있는 대화를 하는데 가장 큰 게 뭐라고요? 80%가 공감이에요. 라포 형성입니다. 이게 안 되면 코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라포 형성하는 게 먼저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 정말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너무 힘드셨겠어요. 기침하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셨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 진단하는 사람과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진단을 해보니 이거 나왔어요. 제가 간호사한테 넘길 테니까 처방 가지고 가시고 3일 동안 괜찮으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의사 만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공감하는 의사를 만나시겠어요? 의사는 제가 예언하건대 100% 영업직입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병원도 문 닫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회자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다 읽어주는 그런 분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시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얘기하고 답을 찾아주려고 하고 이런 분으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정말 살펴보세요. 치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치과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크리스찬인데 뭐였느냐? 전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치과 의사가 될 때 문이 열리더라. 마음을 읽어주고 감정을 읽어주고 어디가 아픈지를 알 때
그분한테 더 가고 싶더라. 아니, 내가 이빨이 너무 아파. 그런데 앉으세요. 입 벌리시죠.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사람과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런 마음하는 치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치과로 왔지만 그 마음도 위로해주고 정말 전인적으로 안아주는 의사, 그런 치과 의사는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니 거기 치료 잘하더라.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9만 원짜리 영양제 맞지 마시고요. 한 끼를 맛있게 드세요. 이게 의사 얘기예요. 9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한 끼를 쉽게 드는 의사가 그 음식이 내 안에는 가장 영양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럼 선교사님들은, 목사님들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죠? 성령님이 치유하심, 전인적 치유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죠? 가는 곳마다 다 역사가 일어나신 거 맞죠? 맞습니까? 네.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제 가슴이 떨려서. 네. 전인적인 치유가 있는 선교사, 전인 치유가 있는 목회자,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근데 그 길로 가는 게 어렵지만 내가 같이 동행하면서 기도해 줄게. 같이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질문하면서 코칭하면서 가는 목회자, 그런 선교사라면 길은 열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열망이 강하신데.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는 그런 코치라면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겠다? 그냥 하나님이 운행하시죠. 저는 통로만 될 뿐. 하나님이 다 가시면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라 제가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는 곳이다. 그래요? 그럼 주님, 그분들한테 뭘 전할까요? 저는 고민하면서 왔어요. 미래 코치들이시겠네요, 그럼. 그럼 어떻게 가는지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이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맞으시죠?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수철 목사님,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 겉모습도 멋있는데 굉장히 표정도 너무 다양하시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사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코치는. 근데 이거 어렵지 않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뭘 찾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그걸 언제 해볼까요? 프로세스 너무 간단하죠? 근데 맥락이 뭐라고요? 공간이다. 나보다 되게 안 되면 갈 수 없어요, 이 길을. 선교사님한테는 100% 공경하는 분들이죠. 여러분이 혼자 있는 모습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실까요? 영혼을 바라볼 때만 기쁘세요? 평상시에도 기쁘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안 가고 계신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맞죠? 네, 그렇게 가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코칭으로 그럼 어떻게 해볼까? 네, 그렇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연애 박사는 세 말만 하면 된다. 연애 박사는. 우리가 항상 연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애 박사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그러셨군요. 아, 그렇군요. 그 말이 맞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연애도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 아, 네, 그걸 원하시는 거군요. 그걸 하면 되겠군요. 그럼 하나님 운행하세요. 전 통로가 되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질문할 때 기억이 안 날 때 그런 모델로 질문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더라. 삼천포로 안 빠지고. 뭐냐? 요새 나한테 늘 생각이 많은 거. 이슈는 뭐예요? 주제는 뭐예요? 아, 이루고 싶은 게 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안테나 하나는 어디로 둔다고요? 성령님께. 또 하나 안테나 어디로 둔다고요? 만나는 영혼한테. 안테나 두 개를 다 세우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뭘 물어볼까요? 그리고 이 영혼한테는 뭐라고요? 지금 계속 한 중에 나를 계속 울리고 있는 이슈는 뭐가 있나요? 도대체 해결하고 싶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그거 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테나는 두 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혹시 나를 방해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장애물은 뭐가 있어요?
어렵게 현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제시해 주지 마세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걸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어떤 방법을 가길 원하시는지 물어보세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정도 얘기하시죠. 그중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원하고 싶은 거를 언제 시작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코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갖고 계세요. 다 주셨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그 툴은 알고 있어야 좀 쉽게 가니까 코칭이란 툴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되실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캡처하세요. 여러분 카메라 다 있으시죠? 캡처해서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행실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